안녕하세요. 시골 촌부입니다. 드디어 4.10 총선 데이터 입수할 수 있는 거는 다 입수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한 작업이 부천병 쪽에 관외 어디 있지? 어, 관외 사전 투표가 이 소사구 관외 사전 투표가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길래 여기에 혹시 그 개표 진행표가 있으면 받아서 마지막으로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의를 해 보니까 개표 진행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는 보니까 개표기를 안 썼어요. 우편투표 전담부라는 쪽에 우편투표 전담부 한 테이블하고 심사집계부에서 직접 집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대통령 그 선거 자료를 입력하면서 보니까 이게 개표기를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요. 얘들이 무슨 금가옥조처럼 얘기하는 에?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원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 뭐저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. 그 원본 이미지 파일로 뭔가 소송이 제기되거나 했을 때 그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어,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데는 뭐 13명 제가 기억하기로는 13표를 개표하기 위해서도 개표기를 돌린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새끼들이 왜 이런가 그러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을 남기려는 그런 목적이 꽤 강했었어요. 그러면 여기는 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개표기를 안 돌리고 직접 수개표를 한 지역이 꽤 여러 군데가 돼요. 그래서 그 아예 수개표 했다고 표시된 데는 수개표를 제가 처리를 했고 또 이제 분명히 개표기로 돌린 것 같은데 안 된 데는 지금 진행표를 또 청구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그냥 여기는 수개표 한 걸로 그렇게 저도 이제 결론을 뭐 진행표가 없다니까 어차피 나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수개표했다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부천시 병이죠. 지금까지는 이 관외 득표수를 기계에서의 득표수를 다 따로 입력을 해서 기계 득표율, 사람 득표율 뭐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 고소선상이나 국외 부재자표처럼 관외 득표를 그냥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해서 전부 이거는 뭐 수개표로 했다 그러면은 개표기 조작이 없었다고 보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나머지 그 개표기나 제약이 난 득표수는 아예 빈단으로 놓고 계산을 했습니다. 다시 그 특이 사례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관외 사전 투표는 수개표가 됐다는 거 하고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릴 때가 부천을이 또 빠졌더라고요. 부천을이 영상을 안 찍었길래 부천을하고 병을 같이 할 텐데 부천을에 지금 보면 삼동 제2투표소를 한번 보세요. 당일 선거니까 투표용지 교부수는 이거는 일련 번호지 번호가 1917번까지 나갔는데 개표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1918표가 한 표가 더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기권이 이제 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가 1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니까 이 확인을 안 하고 이제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. 다시 재분류를 했는데 보면 하나가 적습니다. 여기에서 한 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지역구에 표가 들어왔다든지 뭐 그런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 앞 영상에도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
이게 1년 번호지가 1917표가 갔으면, 예? 그리고 1년 번호가 1917표가 갔는데 투표수, 그러니까 투표 용지 수가 적은 경우에는, 예? 투표수를, 예? 어디 뭐 저 투표용지가 어디 누락 어디 빠졌거나 다른데 찡겨 있거나 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숫자를 투표용지 교부수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1년 번호 용지를 따로 떼서 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어떻게 투표지가 하나가 없어지냐고. 이게 많은 거를 적게 예? 이거는 뭐 맘만 먹으면 누워서 떡 먹기죠 진짜. 예? 1년 번호가 1917표까지 나갔는데 표는 1918표나 있어. 예? 한 표가 더 많아. 더 적은 거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찾아내라고 지금 1년 번호지를 따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? 따로 분리해서. 근데 1917인데 표가 하나가 더 나오면 이 숫자 맞추려고 그러면 표 하나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. 예? 그렇잖아요. 지금 이 상황표상으로는, 예? 하나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 한 군데라도 멘트가 있냐고. 없어요. 황당하죠? 그리고 부천병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 말고 소사고 역곡. 여기는 뭐 비교할 게 아니고요. 한번 크게 해놓고 봅시다. 자, 1415,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눈에 띄어서 지금 이렇게 따로 캡처를 해 놓은 겁니다. 1415표를 분류기에다 놓고 돌렸는데, 예? 505표나 얘가 분류를 못한다고 뱉어낸 거예요.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. 이게 무슨 기계냐고요. 이게 보면 35.7%, 예? 100장 넣으면 36장을 나 몰라 그러고는 그냥 뱉어내는 거야 이 기계가. 이런 기계를 썼다니까요. 아니 무슨 모의 투표라든지 그러면 또 말이 달라. 이게 그 간추려서 이렇게 놓고 505표나 나온 걸 다시 505표를 사람이 또 분류하고 앉았어. 뭔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하냐고요. 아,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사례를 또 이제는 이거는 또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전국에 막 이 투표용지를 다 드려야 되니까 그 일은 못할 것 같고, 아무튼 이 정도 숫자까지도 나오는 게 있다. 36% 가까이가 분류를 못 해가지고 뱉어내는 이런 기계를, 예? 굳이 써야 되냐고. 그러면 원본 이미지 파일은 그냥 분류 못한, 원본 이미지 파일은 있겠구나. 분류 못한 걸로 해가지고도 하여간 뭐 1년 번호랑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할 테니까요. 야, 요런 데는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라도 재개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. 왜, 예? 아니, 나중에 이 기계를 이놈들이 계속 사용하려 그러면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분류를 못했을까? 예? 그러면 분류 못했다고 분류된 그 원본 이미지 파일을 다 돌려보면서 이거 왜 못했을까는 얘들도 한번 더 검토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여기처럼, 예? 여기도 보세요. 재분류하고 나니까 1030, 1034, 예? 717, 719, 1, 2, 서울은 후보는 1, 2 똑같이 나왔네. 아무튼 이렇게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게, 예? 할 때마다 지금 전국에 숫자는 제가 다시 카운팅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50개 이상 이렇게 재분류한 데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도 같은 게 없어. 이 결과가 같게 나온 적이 없어요. 예?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
요 전체 개표 결과로 발표된 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게 개표기가 분류한 숫자, 득표수, 그리고 그 기계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.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다는 전제하에, 이거는 뭐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니까 일단 못 믿겠고, 지역별로 전라도 광주 지역만 오히려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거의 그 조작 흔적이 없게 이 편차가 없이 나타나고,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나같이 다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게, 동작을 빼고 유리하게 그 결과가 나오는 거, 이거는 조작이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 중점을 둬서 지금 분석을 해 왔던 겁니다, 지금까지.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든 지역구의 데이터는 지금 이제 여기 부천 을 병까지를 끝내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올린 어떤 영상인가는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궁금한 지역구가 있으면 그 유튜브의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, 저는 필터 기능이 되는데 콘텐츠 관리하는 데서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썸네일에 가급적이면은 그 지역구 이름이나 지역 이름을 다 넣어서 표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. 부천 가을이었나? 부천 부천평 을이었나? 부천갑이었나? 여기 서영석 후보. 전국에서 지금 이 분석 자료를 작업을 했을 때, 예? 개표기 영향이랑 그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 봤을 때 민주당은 30석 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전라남도, 전라북도, 광주가 28석이고 여기 부천시 갑의 서영석 후보 하나, 그리고 제주 을인가의 김한규 후보 하나. 그래서 30표밖에 안 된다고요. 아무튼 뭐 부천 갑이니까 오늘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. 부천 을. 저 뒤에 삑삑거리는 소리가 저 부화기 전란하는 소리예요. 그게 지금 이거 부정선거 작업 착수하고 지금 세 번째 부화를 하니까 벌써 며칠이 난 거야. 아이고. 자, 부천시 을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다, 예? 기계 득표수, 사람 득표수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거를 합산한 게 요게 기계 득표수, 더불어민주당 당일 득표수, 기계 득표수, 그리고 요거는 관내 득표수, 관외 득표수. 그래서 요게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를 다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의 득표율을 또 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 8.1의 의미는 뭐냐면,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가 당일 그 기계에서의 당일 득표율은 50.8%인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42.8%다. 그러면 요 50.8%에서 42.8%를 0.1은 단수 차이니까 8.1%가 8.1%포인트가 개표기 조작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갔다. 지금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랑 새로운미래 서른 후보 쪽에서 빼가지고 일러 넣어준 형태가 된 거죠.
뭐 관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네요. 그리고 이게 그래서 당일 관내 관외를 합친 예? 그 득표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2.4%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한테 유리하게 개표기가 조작이 되었다. 그런 뜻인 겁니다. 그래서 이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은 무시하고 이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유효 득표수가 요 위에 기계 득표수 사람이 제하게 난 득표수를 합친 게 제하게 난 득표수거든요. 총 유효 득표수 그 총 유효 득표수에다가 요 각각 당일 관내 관외에서의 사람이 제하게 난 득표율을 곱해서 여기다가 이 비율을 곱해서 이 득표수를 다시 추계를 해내는 겁니다. 고소선상 9개 부재자 같은 경우는 수개표를 했다고 보고 다 그냥 숫자로 입력을 해서 그거를 합산한 게 75,500대 62,100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51.24 대 42.15.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당초 선관위에서 발표한 걸로 하면 55.9 대 37.9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긴 걸로 되지만 이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나면 그 격차가 51대 42로 준다는 거예요. 한 4% 정도가 늘고 4%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은 줄고 국민의힘은 늘고 그렇게 해서 격차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 숫자에서 보면 당일 득표율이랑 비슷한 숫자가 득표율이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서만 보더라도 여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높은데 당일에서는 이 관내 득표수에서는 뭐 18,000 거의 2배 이상이 더 높잖아요. 이런 거는 조작이다. 그래서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비율로 득표율을 보였다면 민주당에서 득표수는 13,564표 정도가 됐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 33,300에서 이 13,564를 뺀 숫자만큼이 부풀려져서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졌다. 그 뜻인 거예요. 그래서 보면 관내에서는 19,700표, 관외에서는 2,200표, 국외부재자는 227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져서 사전선거인수가 그만큼 더 부풀려져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에게 더해졌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 더해지기 전의 숫자,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49.6 대 42.6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예? 이게 22,000표 48%라는 게 48.6%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후보를 투표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전선거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, 그러니까 이 숫자를 합치면은 지금 45,500명 정도 되는데 45,500명이 뭐 랜덤하게 이렇게 투표를 하러 갈 때마다 100명이 1000명이 들어갈 때 486명을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. 더 집어넣었다는 게 그만큼의 가상의 선거인수를 만들어서 그 선거인수에 해당되는 표를 민주당 표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조작이 왜 그러면 사전선거에서는 그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뭉태기로 선거인수를 집어넣게 되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게 우리가 왜 사전선거 할 때마다 투표율 방송 나오잖아요. 그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표, 1000표, 이 22,000표를 뭐 500장씩, 1000장씩 툭툭 집어넣었으면은 그 숫자가 펑펑 뛰어버릴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투표율 방송을 의식해서도 그렇고 자기네가
뭔가 조작된 숫자를 일련 번호가 있을 거니까 그 조작된 일련 번호를 자기네도 알기 쉽게 관리를 해서 그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거를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넣으려면 일정 단위로 분명히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일련 번호를 일정 그 패턴으로 뭐 저는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장 건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0명이 들어갈 때 5명이 들어가는 정도니까 그러면은 2명이 들어갈 때 1명, 2명 들어갈 때 1명 이런 식으로 표를 일련 번호를 훔쳐내서 그거에 해당되는 표를 민주당 표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었을 것이다. 이제 뭐 그런 가정을 하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전에 공 박사님도 계속 해오던 분석이니까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빼고 나면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가 49.6 대 42.6으로 이겼을 거란 얘기예요. 이긴 선거란 얘기예요. 다음에 부천시 병을 보실까요? 부천시 병은 뭐 이 관외 숫자를 아까 그 수개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수개표한 숫자에다 놓고 이건 비교할 대상이 기계 투표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다 빈칸으로 놓고 요 당일하고 관내만을 가지고 이 개표기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5.1%가 조작이 됐고 여기 7.3% 그러니까 이 숫자로만 보면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7.3%를 빼서 더불어민주당에는 5.1%를 얹어주고 새로운미래 장덕천 후보한테는 2.2%를 넣어줬다. 개표기 조작이 그렇게 이루어졌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숫자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. 여기도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대략 30% 정도 나왔네요. 예? 10명이 들어갈 때 3명을 더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조작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결과를 보면 여기도 조금 전에 부천 의리랑 비슷하네요. 54대 38로 진 선거가 개표기 조작을 빼고 나면 51대 44로 격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사전선거인 수를 16,000명이나 더해서 여기다 넣어줬으니 그거를 빼고 나면 오히려 48.8대 45.2로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가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뭐 전국이 다 이런 식입니다. 더 많은 케이스는 개표기 조작만으로도 바꿔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뭐 얼핏 보고 가시죠. 네? 개표기 조작 영향만 따지고 보면 166대 86 여긴 뭐 개혁신당 이준석이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비례가 19석이었나요? 그렇게 따지면 국힘이 개표기만 사용 안 하고 수개표만 했어도 185석이 되는 거예요. 185석. 지금 이제 조국당이랑 더불당이랑 합친 숫자랑 비슷하죠. 거기다가 사전선거인수 부풀린 것까지 쏙 빼고 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그냥 전라도 자밀련이 될 뻔한 거예요. 될 뻔한 게 아니고 된 거지. 된 건데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당선을 시켜놓으니 별 거지 같은 애들이 거지 같은 짓을 다 하고 앉았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이게 이 투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민심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누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진짜 뭔가를 할 거 아니야. 그죠?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눈치를 봐야 될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선관위야. 선관위하고는 지들이 짬짬이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둘이 같은 배를 탄 거예요.
선관위에서 진짜 어떤 놈이 양심선언 해가지고 민주당 하는 꼴을 보니까 저 새끼들이 우리랑 얘기한 거랑도 다르게 오히려 우리 목을 치려고 한다든지, 뭐가 이제 지금 뭐 저 부정채용이니 뭐니 이런 거에서 민주당이 좀 블로킹을 빡 쳐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뭐 민기적 한다든지,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뭐가 이 균열이 생겨가지고, 선관위가 배째라 그러고 내부 고발 나오게 되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? 이 새끼들은 나라 뒤집어지는 건 크게 신경 안 써. 그러니까 협박 수단으로 그렇게 하겠죠.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해서 당선된 애들은 국민이 한 표 한 표 행사해서 이제 당락이 결정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이런 조작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은 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. 뭐 국민들이 뭐가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거를 정책을 내거나 해서 나중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거나 했을 때 뭐 표를 더 얻어야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치 볼 상대라고는 그 천기 내려 백기 올려 그 오다 내리는 놈, 그놈 눈치만 보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인지는 흘러가는 폼새로 보면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실물을 적어도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 뭐 미리 무슨 뭐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개표기 조작은 당일날 어쨌든 무선 랜을 통해서 그 개표기 운영하는 개표기 조작하는 노트북에 뭐가 해커가 들어가서 직접 뭔가 조작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허위 사실이니 뭐니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다고요. 그랬을 것 같다고. 아니면 말고. 아니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.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에 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이제 결과로 다 나온 거고 누가 그걸 했느냐 이런 거는 다 진짜 수사를 해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저보고 그거 잡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?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인력이 다 끝났으니까요. 저 미추홀구도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돼. 미추홀 같은 경우도요. 저 윤상현 후보도 지금 뭐 후보로 저 당대표 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 그 캠프에 이 자료를 좀 받아서 달라고 요청이 들어갔거든요. 캠프가 아니지 이제 뭐 선거 국면이니까 캠프라고 봐야 되나? 그 뭐 보좌관이나 이쪽으로, 왜냐면 이제 선관위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지역이라고 해서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? 아니 그럼 쌍놈거 저 국힘에서 지금 소송한 지역이 18군데인가 25군데인가 어쨌든 소송이 제기된 지역이 25군데잖아요. 거긴 왜 내줬어 그럼? 선관위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든 안 내주려고 발뺌을 하는 그게 많이 보이니까 좀 그렇고. 그러면 이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로는 뭐 부정선거에 관심을 꽤 갖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자기 선거에 관련돼서 이런 분석을 해 주겠다고, 그게 이제 소송 당사자는 뭐 이렇게 자료를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의원실에서는 그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며요. 그러면 정작 자기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그 자료를 좀 받아 달라고 하는 건데 뭐 팅팅거렸대죠 아마. 그래서 괜히 나는 또 이거 어설프게 받았다가 소송 중인 거 선관위에서 안 내놓는 자료인데 그거를 의원실을 통해서 뭐 정보가 유출됐다는 등 뭐 이런 거지 같은 누명을 뒤집어 쓰기 싫어서 인천 미추홀은 그냥 없는 셈 치고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합계가 보면 253개가 나오는 거예요.
지역구 숫자가 254개인데 미추홀은 저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전국 그 데이터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부천 을병까지 해서 전국에 253개 선거구가 제 영상 어딘가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궁금한 분 있으면 그 썸네일에 나와 있는 타이틀을 보고 찾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는 대통령 선거 자료 입력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뭐 그 작업은 손가락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집계를 해서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묶어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